지금 영국에서 뱅크시의 전시회가 14년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에 걸친 뱅크시의 예술 세계를 담아낸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스텐실 작업을 주로 선보입니다. 이 스텐실 작업은 종이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 모양대로 오려낸 후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 모양이 드러나게끔 하는 일종의 그래피티 작업인데요. 이 스텐실 기법을 뱅크시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피티가 불법인데 빠르게 그림을 그리고 도망치려면 스텐실 기법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이번 전시의 제목도 Cut and Run입니다. 스텐실을 오리고 빠르게 뿌려서 도망치던 뱅크시 작업 방식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도 대부분 그런 스텐실 작업들이에요. 이번 전시는 25년에 걸친 뱅크시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한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또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뱅크시의 작업 비하인드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뱅크시가 해왔던 작품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열게 되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전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시를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뱅크시는 이제는 이러한 내 작품 특성이 관객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개인전을 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건 2018년 미술시장에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Love is in the Bin이라는 작품의 비하인드 공개인데요. 이 작품은 당시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이 됨과 동시에 파쇄가 됐고 이후에 시장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한때는 3조 2천억 원 가량의 가치를 인정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또다시 소더비 경매에 등장해서 33억 원이라는 금액에 한 번 더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격이 훨씬 더 오른 상태로 다시 낙찰이 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던 뱅크시의 Love is in the Bin, 이 작품의 비하인드도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라고 해요. 많은 아트러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뱅크시의 14년 만의 개인전 Cut and Run. 전시를 보러 가실 분들, 그리고 아쉽게도 영국에서 진행되다 보니 보러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 뱅크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뱅크시는 동시대 가장 비밀스러운 예술가입니다. 뱅크시라는 이름도 익명이고요. 얼굴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알려진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국적은 영국, 나이는 49세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 정보들은 뱅크시가 쓴 첫 번째 자서전 벽돌벽에 머리를 부딪히며를 통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뱅크시가 직접 밝힌 내용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팩트로서의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뱅크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저항정신이에요.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미술 시장에 저항하고 정치 권력에 저항합니다. 이런 저항정신은 뱅크시의 나이 11살 때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당시 뱅크시는 교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실제 주동자들이 작정하고 뱅크시에게 덮어 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뱅크시는 억울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머니도 뱅크시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뱅크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 인정하지 않는 너의 태도는 역겹기까지 하다. 이후에 뱅크시는 학교 그리고 집안에서 모두 입을 다문 채 지내게 됐고요. 학교는 결국에 자퇴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거리 예술인 그래피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피티 예술가들과 어울려 놀고 약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비행 문화에 심취해 있기도 했었어요. 당시 영국의 그래피티는 저항 정신을 표출하는 아주 강력한 문화였습니다. 그래피티의 가장 큰 특징은 태깅인데요. 이 태깅은 도시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그래피티 문화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두 불법이기는 했지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태깅을 도심 곳곳에 새기면서 박탈당한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뱅크시도 태깅을 했지만 다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항정신이 그대로 피해의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의 그래피티를 선보이려고 했죠.
뱅크시의 작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선보이기 위해 뱅크시는 매우 똑똑하게 작품을 설계했죠. 권력에 영향이 있는 곳이라면 뱅크시는 언제든 작품 각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비둘기가 방탄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장 부분은 총구가 겨눠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통해 반전 성향을 드러낸 뱅크시는 이 그림을 아주 똑똑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장소는 팔레스타인 장벽입니다. 길이만 700km의 거대한 장벽이고 뱅크시는 이 팔레스타인 장벽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야외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벽에 팔레스타인 포토를 그려내면서 직관적이고 위트 있게 전쟁 상황 속 권력과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해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권위에 도전하는 발칙한 작업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몽키 퀸. 이 작품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침팬지로 그려낸 작업입니다. 작품 주변에 영국 국기의 컬러를 원 형태로 넣고 왕관과 액세서리를 더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임을 암시했죠. 뱅크시는 이 작품에 이런 코멘트를 남깁니다. 영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재능이나 노력에 의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뱅크시의 저항 정신은 사회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이 작품은 CCTV를 벽으로 돌려놓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뱅크시는 벽에 뭘 봐? 라고 적어두었죠. 전부터 뱅크시는 현대 영국에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를 CCTV라고 주장했는데요. 사회를 감시하고 억압하려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문장 하나로 가볍게 지적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대중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요. 뱅크시를 단순한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아닌 스타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작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술 시장에 대한 저항 정신도 보여줬죠. 풍선을 든 소녀, 뱅크시의 대표작인 이 작업은 2018년 소더비 경매에 출품됩니다. 그리고 작품이 낙찰됨과 동시에 갈렸죠. 이 퍼포먼스 이후에 뱅크시는 작품 보증서에 풍선을 든 소녀가 아닌 새로운 제목을 새깁니다. 사랑은 쓰레기통에 Love is in the bin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낙찰 당시의 가격은 18억 원이었지만 파격적인 이벤트와 뉴스가 작품에 더해지면서 시장 가치는 3조 원까지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뱅크시를 혐오하는 것으로 유명한 평론가 가디언지의 조나단 존스는 사건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예술가는 예술을 오로지 상품으로만 여기는 시스템 전체에 강력한 한 방을 먹였다. 그는 해야 할 말을 했다. 예술은 돈에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다.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반란은 예술작품이 팔리는 순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번 뱅크시의 전시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뱅크시의 진짜 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짜 전시도 있었나? 라는 질문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뱅크시는 가짜 전시를 겪었던 몇 안 되는 살아있는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이 전시 포스터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뱅크시 개인전 포스터입니다. 이 전시에서 내세운 슬로건은 뱅크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시였죠. 실제로 이 전시는 뱅크시의 허가를 안 받았고요. 그럼에도 세계 28개국을 돌며 순회 전시까지 했습니다. 뱅크시는 본인 웨브사이트에 페이크 전시라며 보이콧을 장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크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시라는 점은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됐습니다. 뱅크시가 익명의 예술가로 활동하다 보니 허가를 받기 쉽지 않았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전시는 상당히 흥행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앵콜 전시까지도 진행을 했었죠. 이 전시를 기획한 건 뱅크시의 오랜 파트너 스티브 라자리즈입니다. 둘의 협업 기간은 10년이 넘어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뱅크시를 위해서 스티브는 든든한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뱅크시의 포스터 사업을 도왔고요. 전시 기획도 돕고 뱅크시가 그래피티 아티스트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심할 때 아웃사이더, 반항아로 뱅크시를 브랜딩한 것도 스티브였죠. 이후 2008년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6년이 더 지난 시점에 스티브 라자리즈는 뱅크시의 동의 없이 그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습니다.
보통 경매에 작품을 내놓으면 구매자들을 위해서 사전에 작품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프리뷰 전시를 기획합니다. 이 전시는 굳이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보러 갈 수 있는데요. 워낙 전시가 드물었던 뱅크시였다 보니 스티브가 경매에 내놓은 이 작품들의 프리뷰 전시도 상당한 인산인해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뱅크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된 최초의 전시였죠. 이를 시작으로 스티브는 아트 오브 뱅크시라는 제목의 무단 회고전을 진행합니다. 이 전시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된 가짜 전시였죠. 저작권이 뱅크시한테 있으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막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할 수 없기도 했어요. 첫째로는 그래도 10년 넘게 일했던 파트너에게 굳이 소송까지 걸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했고 뱅크시가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 본인보다 더 본인을 믿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EU 특허청에서는 뱅크시가 얼굴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뱅크시의 저작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말했죠.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진짜 본인 전시를 열어서 맞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뱅크시는 현재 범죄자 신분입니다. 뉴욕에서는 지명수배자이기도 하고요. 불법인 그래피티 아트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몇 차례의 개인전을 진행해오긴 했었는데요. 이 전시들은 모두 뱅크시의 대리인들이 실무를 담당했고 뱅크시는 기획만 하고 현장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뱅크시의 전시가 열린다는 소문이 들리면 경찰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었던 전시들도 게릴라 형태로 갑자기 그리고 짧게 진행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뱅크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범죄가 아닌 예술로 내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면서 이렇게 공식적이고 긴 호흡의 개인전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얼굴과 신분을 숨긴 채 숨어있던 뱅크시가 점차 세상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된 셈입니다. 14년 만에 진행되는 뱅크시의 개인전에 세계 아트러버들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뱅크시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번 전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예술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